안녕하세요. 연소 혈당기 전문 채널 핏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아이센스에서 연소 혈당기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표에 정리해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에서 나온 IR 자료들과 근래에 있었던 기사들을 모두 다 확인하면서 하나의 표로 이렇게 작성 한번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케어센스 에어와 에어2가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케어센스 에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분기죠. 6월 달에 한국에 허가가 났었고요. 바로 8월 달에 보험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바로 판매가 되었었죠. 이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반자동 라인으로 해서 8월 달부터 양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4년입니다. 24년에는 한국 허가 이후에 2월 달에 유럽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또 2월 달에 카카오와 케어센스 에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파스타라는 혈당 관리 플랫폼에서 케어센스 에어와 연동을 하면서 판매를 하게 되었었고요. 5월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헝가리에 가장 먼저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달에 국내 제약회사죠. 한독에서 바로제인 PC라는 PL 브랜드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3분기 7월에는 케어센스 에어가 삼성 헬스에도 연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 헬스 앱을 열면 만보기와 또 혈당 데이터가 같이 연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25년입니다. 25년에는 1월달, 한국은 1월달, 유럽은 3월달에 허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처음에 아이센스에서 연소 혈당기가 나왔을 때는 꼭 혈당값을 넣는 보존값을 넣어줘야 됐었습니다. 보존값을 넣어야지만 작동이 됐었고, 또 원칙적으로는 매일마다 보존값을 넣어야 했었죠. 근데 지금은 허가 변경이 되면서 따로 보존값을 넣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필요시 원한다면 교정값을 넣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에도 연동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 일본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국 형식 시험,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곳에 시험을 하고 허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6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중국의 허가가 연소혈당기 판매 허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과 유럽에는 지금은 19세 미만부터는 이제 허가가 나와 있진 않은데, 요 작업을 해서 2세 이상까지도 2세 이상에서 19세까지 연소혈당기 허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25년 9월에는 리시버가 나옵니다. 이 리시버가 중요한 게, 유럽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인구가 많은,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구가 많은 프랑스라거나 스페인이라거나 이런 여러 나라, 독일이라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리시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유럽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L 브랜드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가 매트릭스라는 곳을 통해서 알리 CGM이라는 PL 브랜드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PL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넣었는데요. 기사를 찾아서 넣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도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PL 브랜드, 아가 매트릭스 말고 다른 PL 브랜드를 출시한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참조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에어는 요렇게 여기까지 26년 요렇게까지 이제 쭉 판매를 현 상태로 이제 해 나가면서 매출의 기본기를 만들어 나갈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유럽이라거나 미국의 큰 매출을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에어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어2가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에어1이 나왔던 23년 2분기부터 바로 기획 및 연구 개발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성인 임상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8월경에 완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국 연구 임상을 시작하고 FDA 승인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사라거나 뭐 여러 가지 IR 자료를 참조해 봤을 때 허가는 한국 허가는 내년 26년이죠. 26년 6월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는 바로 26년 3분기 내년 3분기겠죠. 3분기에 판매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허가는 1월을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 빠르면 1월에 유럽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허가 이후에 바로 유럽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이나 IR 자료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미국 허가는 28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허가가 나면 바로 판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인 텀을 두고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2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생산 라인 구축이 완료가 된 거, 완료는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26년 5월경에 15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이 되면 이 생산 수량을 가지고 한국, 유럽, 미국에 판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참조해 봤을 때 중국에도 이런 그 생산 라인을 늘릴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향후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까지 텀이 많이 있는데 이 사이에 미국이라거나 이런 곳에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어2를 기획하고부터 판매하기까지 여기 에어2가 있죠. 에어2 스펙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를 기획하고부터 판매 여기까지 대략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또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덱스컴이라거나 리브레가 차세대 제품을 만들었던 그 시기를 보면은 보통은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꽤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에어3를 또 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28년 하반기나 29년에는 또 에어3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26년 정도에 리브레 3가 이제 3는 이미 나와 있지만 3의 캐톤까지 측정되는 그런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 제품과 또 경합을 하려면 당연히 에어3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준비가 잘 된다면 매출이 이제 좀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연속 혈당기 매출을 한번 같이 볼까요? 23년에 출시했던 때죠. 이때는 오직 아이센스에서만 판매를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23년에 매출이 9.5억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4년에는 매출이 61억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까 타임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매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독 PL 브랜드 매출이 초록색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헝가리 매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향 매출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61억 판매를 했고요. 25년을 보시면 25년에는 목표는 초창기에는 150억을 이제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증권사라거나 이런 자료를 보면 예상 매출은 이제 157억으로 기존의 첫 목표를 잡았던 것보다는 오버하는 정도, 7억 정도 오버하는 그런 수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분기까지는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5년 3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41억 정도를 달성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41억을 오버하게 된다면 아주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CGM 사업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혹시 41억보다 미치라고 하면 조금은 삐그덕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3분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시기의 자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제 실제 나왔던 매출을 잡은 거고요. 이 이후에 25년 3분기, 4분기는 제가 기존 매출을 참고해서 임의로 조금 넣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매출이 한 5억, 그리고 한독 매출이 한 9억, 여기 케어센스 에어 자체 매출을 한 12억, 유럽 매출을 15억 정도로 잡았는데요.
지금 유럽이 보험 등재 국가가 늘어나고 입찰 국가도 늘어나는데 실적이 이제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뭔데요? 25년에 150억 아니면 157억을 한다 하더라도 26년, 27년, 28년에는 매우 높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4년 4분기에 IR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5년에 150억을 하더라도 26년에 목표하는 400억을 이루려고 하면 2배 이상 성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27년에는 또 26년보다 한 3배 정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유럽 시장에서 잘 돼야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보험 등재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리시버가 출시되면서 인구가 좀 많은 나라에도 이제 판매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8년부터는 2천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이 꼭 승인을 잘 받고 허가가 나야겠죠. 그래야지 이 매출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28년에 2천억이 큰 것 같지만 아이센스에서 그리는 그림은 이거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2030년 중반에 전체 CGM 시장의 10%를 가져오겠다라는 게 목표이고 지금 메드트로닉이 3위인데 메드트로닉을 제치고 업계 3위 정도의 캐파를 가져가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30년에 시장 규모를 30조로 봤었다가 조금 더 목표가 상향이 돼서 글로벌 시장 CGM 목표가 지금 예상치가 한 3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030년대 어디쯤에서는 3.5조라거나 그 이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꼭 목표하는 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케어센스 에어의 유럽 매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유럽 국가의 진출 현황을 한번 보시죠. 24년에 영국, 헝가리, 에스토니아에 보험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연속 1단기는 결국은 보험이 등재돼야지 이제 판매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당연히 유럽은 아니지만 한국에도 등재가 되었죠. 이렇게 4개 국가였고 25년에 추가로 폴란드, 체코 이 두 국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국가가 유럽 국가가 추가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핀란드에 입찰의 케어센스 에어가 낙찰이 되어서 1년에 30억 정도 매출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4년치가 이제 낙찰이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총 120억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낙찰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품력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기존에는 이제 유럽 매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헝가리 매출이었습니다. 대부분 헝가리 매출이었는데 이제 알리 CGM을 갖고 오는 아가메트리스에서 영국을 본격적으로 영업을 할 거라고 하고요. 기존에 보험 등재는 되었었지만 유럽 내에서 당뇨병 인구가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토니아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영향력이 없었고 주로 헝가리에서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년에 보험 등재가 된 폴란드라거나 체코도 이제 인구가 그래도 꽤 많기 때문에 매출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리시버가 유럽 매출에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사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유럽 내에서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리시버가 있어야지 이제 보험 등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거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모두 다 리시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거 외에도 한 14개 국가 정도가 유럽 내에서 14개 정도 국가가 리시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리시버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지금 연속 혈당기의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도 전용 리시버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리시버를 통해서 연속 혈당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에도 이제 리시버를 가지고 보험 등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6년에 400억, 27년에 1200억 정도의 매출을 유럽에서 상당 부분 잡아준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타임라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면서 변경되는 사항이라거나 또 달성되는 사항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또 케어센스 에어 3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타임라인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럽이 앞으로 26년, 27년 아이센스의 연소 결단기 매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드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럽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인구가 얼마나 많고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지, 유럽에서 얼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